수치를 다 집어넣고 봤는데 3년이 안 됐네? 아니야 이씨.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가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게 좀 쉽지 않다 보니 대부분은 보충적 평가 방법, 자산과 순익 가치를 3대2, 뭐 2대3,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두 번째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예외적인 보충적 평가 방법이 예외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또 뭐가 예외인지 한번 설명을 좀 큰 틀에서 해주시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손익가치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3대2, 2대3에서 필요 없어. 자산만 갖고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이제 보죠.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네.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꼭 돼야죠. 일단 청산을 진행 중이에요. 회사를. 네. 그리고 청산이나 이제 사업자가 사망해가지고 사업이 곤란해. 청산할 건데 수익 가치를 따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사업 접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평가해야죠. 물론 과거에 3년은 존재하겠지만, 청산 이제 정리를 하거나 뭐 이제 대표자 유고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 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연히 결국에는 과거 거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리에 법인 출구 전략이 들어갈 시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뭐 또 이해가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사업 개시 전에 법인. 아직 사업을 개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자산 가치만 평가한다. 뭐 그건 특히나 당연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사업을 개시했는데 3년이 아직 안 됐어. 그럼 그 평가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년치를 써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또 명확하죠. 그리고 폐업 중인 법인. 이건 청산이랑 비슷하긴 한데 청산까지는 아니고 사업을 휴업했거나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 가치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 기준일 전에 3년인데 계속 손실만 난 거야. 연속해서. 그러면 이거 수익 가치는 없다고 봐야죠. 왜 없어? 마이너스 쳐줘야지. 근데 계속 3년이면 네. 그냥 자산으로만 보는 겁니다. 원래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네. 3년이 내리내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안 하는 걸로 봐야죠. 그건. 그렇고. 근데 그게 반영이 됐겠죠. 자산 가치에서 이미 까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용에도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네.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비율이 50%였잖아요. 그렇죠. 순자산,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50%가 넘으면 비중을 자산의 3, 수익을 2 이렇게 한다. 근데 50%가 아니라 부동산 비율이 80%를 넘는다. 그렇게 되면 손익은 볼 필요 없이 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사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빌딩이 있어. 네. 상당한 빌딩이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가치를 만약 3대2 이런 2대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좀 떨어질 텐데. 80% 넘어가면 그냥 이거는 부동산이 다인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야, 역시 국세청 대단하네. 그리고 또 있는데 이거는 좀 투자 자산이 많은 주식 같은 그 가액이 또 80%가 넘어가면 그것도 순자산 가치로 봐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주식 투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법에서 얘기하다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철퇴를 가한다, 뭐 관심도 많고 때리기도 하는데, 역시 비상장 주식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투자형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시점부터 특수 목적 법인이 있어요. 네. 이걸 몇 년 내에 뭐 청산하고 이걸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는 회사들. 네. 그래서 자녀 존속 기한이 3년 이내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 가치는 안 보고 자산 가치로만 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비상장 주식 평가 단순하게 계산기 돌려가지고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큰일 난다. 그렇죠.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가를 하려고 막 보다가 수치를 다 집어넣고 봤는데 3년이 안 됐네? 이런 이씨 재무제표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평가의 마지막 날인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큰 개념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고 사업한 지 3년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이후에 청산이나 상속이나 승계의 과정이 있을 예정이냐. 네. 이런 스토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내 회사의 자산이 부동산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평가가 필요하고 네. 또 부동산이라는 가격을 정말로 장부가가 아닌 시세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미래드림의 비상장 주식평가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 예술이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해가지고 그렇죠. 출구 전략을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 사업 설계를 가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승계가 필요한 분들 네.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 혼자 100%로 한 거죠. 1년 하다 보니까 잘 돼. 수익이 날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이 수익을 어떻게 나눌까? 그쵸, 가족들과 나눌까 고민하다 보니 지금 해라 주식을. 왜냐면 3년이 지나서 수익이 반영이 되면은 주식 가격이 오르고 그때 가서 자녀나 가족이 승계하려고 그러면 힘이 든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설립 초기에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차쯤 혹은 3년 이내 차에 한번 이 주식 가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분 조정을 하실지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사업이 좀 곤란한 상황 혹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에게 토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또 갖고 있는 자산이란 게 있는 거죠. 네. 네,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회사는 좀 정리하더라도 가족에 또 승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이때도 주식 가격의 높낮이를 통해 가지고 세금의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네. 어느 게 유리한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가 끝이 아니다. 평가만 받아서 얼마인지 알면 그죠, 그게 뭐 할 끝이라면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평가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변동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컨설팅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찍을 법인 출구 전략까지 많은 관심과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